우리는 주위에서 홍역 환자를 본 적이 없는데 왜 또 주의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홍역이라는 병은 폐렴도 오고 뇌염도 오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다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얘는 사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루는 게 맞습니다. 육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맘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병원 조기애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조기혜입니다. 네, 요즘엔 진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예방접종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저도 약간 의아했어요. 이게 다시 유행이라고? 네네. 바로 홍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상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3살과 8개월 남매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이번 여름에 큰 맘 먹고 부모님과 두 아이까지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연일 뉴스에 홍역 유행에 대한 기사가 나와 걱정이 됩니다. 추천되는 여행지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네. 그 약간 홍역이 뭐냐면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있다 예방도 해야 된다 이렇게 듣긴 했지만 주변에 실제로 홍역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그간에 홍역 환자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홍역이 완전히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네, 없는 병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주위에서 홍역 환자를 본 적이 없는데 왜 또 주의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홍역이라는 병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거의 없어진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2006년에 홍역 퇴치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홍역이 없다. 네. 그리고 WHO에서는 2014년에 대한민국은 홍역 퇴치 국가다 이렇게 인정까지 한 나라입니다. 네. 요즘에 해외에서 유입이 되는 홍역이 이제 여행을 갔다가 오시면서 또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유입이 되는 홍역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다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며 일본이며 유럽이며 캐나다며 지금 유행을 안 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네.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주로 어느 나라에 홍역 환자들이 많이 있는지도 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재인국이라든가 이제 분재인국.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률이 낮거나 아니면 이제 보급이 안 돼가지고 접종률이 낮아가지고 네. 발생하는 환자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CDC의 수장이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을 축소했죠.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그럼 이거 백신 안 맞아도 되는 건가? 사실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동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맞는데 우리는 왜 맞아야 되는 거지?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너무 많은 백신을 주입하는 것 같아서 네네. 필수 막 꼭 중요한 거 아니면 빼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왜 맞아야 되는 거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 지금 홍역이 작년에 2,100건이 확진이 됐고 일본은 또 홍역 환자가 그 지금까지 500명을 넘으면서 신주쿠에 있는 학교가 폐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래서 홍역 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지금 수만 명대 환자가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방글라데시에서는 얼마 전에 2달 사이에 홍역으로 사람이 500명 이상 지금 사망을 한 상태. 사망까지요? 네네. 홍역은 사망이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좀 심각하죠. 너무 놀랐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홍역 들어만 봤지 정확하게 어떤 증상과 어떤 질병인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홍역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나요? 죽을 고생을 했다 이럴 때 홍역을 치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홍역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은 홍역이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역이라는 병은 걸리면은 뭐 폐렴도 오고
뇌염도 오고, 뇌염까지요? 네네. 그리고 이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아기가 면역 기능이 홍역에 의한 면역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홍역이 아닌 다른 병에 대한 면역도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홍역이라는 걸 어떻게 걸릴 수 있는 건가요? 홍역은 이제 홍역에 걸린 사람의 침방울이 튀면서 이제 홍역에 걸리는 거거든요. 비말로 네네. 공기 중에서 감염이 될 네, 수 그러니까 있다는 뭐 거예요?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 안에 있거나 또 이야기를 할 때 침방울이 뛰어도 걸릴 수 있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는 공기 중에 한 2시간 정도 홍역균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역에 걸린 사람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서 마스크를 안 하고 나 홍역이래 막 전화하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린 다음에 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 접종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홍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택시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아파트의 환기관을 따라서 다른 집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균입니다. 강력한 놈이네요. 엄청 강력해요. 그래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홍역 환자랑 살짝만 접촉을 해도 살짝만 네, 접촉을 해도. 살짝만 접촉을 해도 10명 중에 9명이 홍역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있다가 머물다가 간지 1시간이 지났어도 네, 잠깐만 여기 왔다가 가면 나는 걸릴 예방접종 수 안 있어요. 했으면 걸릴 수 있다. 네. 홍역은 정말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이 만나면 그냥 거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그 하셔야 말은?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예방이 그냥 필수다. 네, 이건 그 예방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홍역이 지금 굉장히 안전한 나라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현재. 근데 요즘에 이렇게 외국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신을 다 접종을 하니까. 거의 다. 네, 접종을 하게 되면 얘가 거의 97에서 99%까지 예방이 되는 병이거든요. 예방 접종으로 막을 수 있다. 네네. 자, 우리나라에 홍역 예방 접종이 도입된 건 언젠가요?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홍역 예방 접종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된 게 1963년이거든요. 63년. 네, 그 전에는 선진국에서도 홍역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해마다 이제 사망을 하던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홍역 백신이 도입이 되고 나서 홍역 환자가 99%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 선택의 문제가 아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을 맞는군요. 네네. 한 번을 맞으면 95%, 네. 또 두 번을 맞으면 97에서 99%,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홍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맞아야 될까요? 보통 돌 지나고 첫 번째 접종을 한 번 맞고요. 12에서 15개월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접종은 학교 가기 전에 만 4에서 6세 때 합니다. 돌 전에는 접종을 안 하는군요. 그 수많은 접종들 중에 홍역은 아직 빠져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돌이 돼야 홍역 접종을 했을 때 홍역 항체가 제대로 생깁니다. 그 전에 접종을 하면 항체가 제대로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면역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접종을 돌 때까지 미뤘다가 하고, 그리고 원래 1차 접종을 하고 한 달이 지나면 만 4에서 6세가 되지 않아도 2차 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홍역이 많이 유행을 하는 나라에 갑자기 가게 됐다. 네. 그래서 나는 홍역에 대한 좀 더 좀 확실한 면역이 필요하다. 네. 그럼 한 달 간격으로 2번 접종하고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아니 진짜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네요. 예, 진짜 심해지면 이게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하니까 이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홍역뿐만 아니라 다른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의 홍역을 앓고 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면역을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면역의 최대 73%까지 면역 능력을 잃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홍역을 앓고 났는데 홍역에 대한 면역은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홍역이 아닌 다른 병에 대한 면역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네요. 네네. 예. 자, 정말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나 홍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해외여행 갔다 와서. 근데 뭐 피부에 뭐가 났다. 이러면 홍역 아니야? 하실 수 있죠. 먼저 피부에 어떤 무언가가 생기는 거군요. 네, 홍역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네. 빨간 발진이 생겨서 홍역이에요. 발진이 네. 일단 올라와요. 홍역 발진이 되게 특징적인데 네. 다른 발진들에 비해서 되게 붉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홍역입니다. 발진이 그럼 어떤 특정 부위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퍼지듯이? 온몸에 다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은 처음엔 감기 증상이랑 똑같거든요. 감기 같아요? 네, 그래서 기침하고 콧물나고 열나고 알 수가 없죠. 이게 홍역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제 발진이 도기 시작해요.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발진이 머리부터 내려옵니다. 머리부터 해서 이제 다리 쪽으로. 근데 빨간 특징적인 발진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눈이 같이 빨개져요. 눈이요? 네, 그래서 눈이 충혈된 것처럼? 충혈이 되고, 그다음에 눈물이 고이고, 그런 다음에 입 안에 코플릭 반점이라는 건데, 입 안에 반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감기 증상만 나타났을 때 모르다가 이 피부의 발진, 그리고 눈이 빨개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입안에 코플릭 발진이, 그러니까 반점이 생기면 우리가 홍역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무서운 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열나고 이럴 때는 홍역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감기 같을 수 네, 있으니까. 근데 발진이 생기기 한 4일 전부터 전염성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홍역이라는 거를 알기도 전에 이미 전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파를 방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면? 일단 감기 증상 있으면 무조건 마스크부터 써야 되겠네요. 해외를 다녀왔는데 열이 난다, 열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홍역 가능성이 있는 거죠. 괜히 몸살 아니면 감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홍역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근데 열어둬야 만약에 되겠어요. 내가 아까 2번 접종을 하면 97에서 99%라고 했잖아요. 100%가 아니거든요. 2번 접종을 하고 또 돌파 감염의 사례가 지금 한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접종을 했다 그래서 100%는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역에 걸리면 격리해야 되겠네요? 네, 격리를 해야 되죠. 전염성이 아주 높은 질병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민 모두가 다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방 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종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홍역을 지금 잘 몰라가지고 예방접종이 더 위험한 줄 아는데 진짜 홍역이 진짜 위험해요. 옛날에 1990년대 말에 어떤 과학자가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홍역 예방접종을 맞으면 자폐증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동요를 하면서 홍역 접종을 하지 않겠다. 아니다. 홍역은 꼭 접종을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7개 대륙에서 5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40개의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네. 근데 그 40개의 연구 모두에서 홍역 예방접종과 자폐증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 일이 끝났죠. 뭔가 관심을 받고 싶고 뭔가 이런 이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꾸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접종률을 우리나라는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하는데 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접종을 안 하시거든요. 그 아이가 사실 누구일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걔네는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이라도 접종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지키는 거죠. 그 집단의 접종률이 올라가면 그 집단이 전체가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접종을 함으로써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안전해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우리 접종을 모두를 해야 위해서 되겠습니다.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돌까지는 못 맞으면 돌 이전의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이제 사실 6개월 때까지는 접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접종을 엄마한테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면역이 조금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모체 면역? 엄마가 이제 그 접종을 했다면. 그런데 그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기들은 일단 해외에 갈 일이 생기면 제가 아까 미루라고 얘기를 했죠. 걸리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네. 그래서 미루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6개월에서 돌까지 애기들은 접종을 할 수 있어요.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돌이 되기 전에 한 접종은 완벽하지 않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접종을 해서 이제 여행을 가기 2주 전, 최소 2주 전에는 접종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접종을 하고 갔다 와서 아기가 돌이 되면 접종 원래대로 해야 돼요. 돌 전에 한 접종은 무효가 돼요. 불완전하게나마 어느 정도 면역을 형성하고 가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돌이 지나나가려면 접종을 하면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항체를 좀 더 형성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한 달 간격만 띄면 2번 접종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회에서 6세에서 하는 접종을 당겨서 2번 한 달 간격으로 하고 좀 면역력을 조금 높인 다음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 학교나 집단 생활하는 곳에서 홍역 환자가 나왔다. 홍역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신주쿠에 있는 한 학교는 폐쇄가 됐다 그랬죠. 네. 정말 학교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을 했다.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근데 뭐 학교뿐만 아니라 뭐 군대라든가 아니면 기숙사라든가 네.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데서 홍역 환자가 발생을 했다는 큰일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다행인 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접종을 했다는 거죠. 학교에 간 애들은 이미 2번 접종을 왔으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안 하는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한 애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직 홍역 환자를 만나진 않았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럼 빨리 가서 접종을 하면 학교 갈 수 있고요. 내가 홍역 환자를 만났어요. 네. 그런데 난 접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 72시간 이내에 접종을 하면 또 학교에 갈 수 괜찮아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접종을 안 했는데 홍역 환자를 만났고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환자랑 만난 다음, 마지막 만난 다음에 3주는 지나야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앓고 그다음에 나아서 그래도 괜찮아.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어. 그러면 또 괜찮은데요. 맞아요. 그 이후에 만약에 후유증이라든가 뭐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쫙 간다. 이러면 또 더 무서워지잖아요. 너무 무섭죠. 왜냐하면 이제 홍역이 그런 병이거든요. 이게 앓을 때는 너무 심하게 앓는데 앓고 나면 괜찮다? 이러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홍역은 그렇지가 않은 게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 아기들 B형 간염 맞잖아요. 네. 아까 때 태어나자마자 1개월 때, 6개월 때 이렇게 B형 간염을 3번 맞으면 B형 간염 항체가 생기죠.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그 B형 간염에 대한 그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재접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항체가 한번 생기면. 그래서 이 아이가 항체 검사를 했는데 한 번 항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항체가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10 이하로 떨어지면 기계가 음성 이렇게 읽어버려요. 오. 그러면 어떨 때 어른들이 나 옛날에 항체 있었는데 네. 직장 검진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옛날에 양성이었던 게 한 번이 확실하면 접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재접종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음성으로 돼도 안 맞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항체가가 지금 되게 낮은 상태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항체를 만들었던 기억을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기억세포라는 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네. 엄청 빠른 속도로 항체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그 병을 방어합니다. 기특해라. 우리 몸이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와. 근데 그걸 까먹게 만들어요. 홍역이. 그러니까 나는 홍역을 앓고 지나갔는데 B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나는 옛날에 방어 항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얘가 항체를 제대로 못 만드는 바람에 나는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게 무섭죠. 무섭네요. 또 하나 되게 무서운 거는 이건 되게 드물지만 네. 홍역을 앓고 지나가면 홍역균이 아기 몸속에서 아주 천천히 계속 증식을 해요. 치료가 그러니까 완전 나았는데도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성격이 변하고 그 다음에 경련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악읍성 경화성 범뇌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홍역에 걸리고 나고 난 다음에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도 아니고 7년에서 10년.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홍역을 알아서 애가 왜 그러는지 성격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갑자기 경련을 하는 걸 옛날에 10년 전에 알았던 홍역이랑 연결을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강산이 일이 변하는 시간이. 근데 이게 너무 확률이 낮아서 10만 명당 한두 명이라고는 하지만 내 아이가 걸리면 이건 나한테는 100%인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2돌 전에 만약에 홍역에 걸린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10만 명당 18명 정도의 그런 발병률을 보인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아기들이 만약에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럼 제가 미루라 그랬잖아요.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신을 계획 중인 30대 여성인데요. 홍역 항체가 없어서 MMR 접종을 권유받았는데 네네. 접종하고 얼마 동안 임신을 피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미 2번 홍역 접종을 했기 때문에 항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네. 그래도 이제 내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홍역 항체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항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접종을 빨리 해야죠. 근데 만약에 임신을 딱 했는데 검사를 하니까 홍역 항체가 없다. 그럼 아기 날 때까지 접종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아기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고 홍역 접종을 했다. 그럼 한 달 정도는 임신이 되지 않도록 피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접종을 안 했는데 임신 중에 홍역에 걸렸어요. 그러면 엄마는 폐렴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임신 중에 이제 치료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약을 쓰는 것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가는 조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너무 위험하죠. 너무 후회가 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접종을 하셔야 되고, 네. 또 만약에 이제 접종을 안 하고 있다가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에 한 열흘 이내에 홍역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홍역을 앓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7년, 10년이 낳는다고 해도 나중에 후유증을 10년 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확률이 낮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다시 홍역의 안전지대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홍역은 정말 걸리면 이게 홍역 자체를 빨리 좋아지게 할 약도 없어요. 면역 기억 상실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악읍성, 경화성 번뇌염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막을 수가 있고요. 예방접종으로는 이게 생백신이잖아요. 네. 약화된 균을 넣어주는 거지만 예방접종으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상실증이라든가 면역기억상실증, 그 다음에 나중에 후유증이 오는 이런 것들이 접종으로 인해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안심하고 접종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끔 이제 홍역이 걸리면 비타민 A를 먹으면 낫는다. 썰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시작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이게 시작이 되면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많이 먹으면 독성을 보일 수 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홍역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만이 유일한 치료라고 생각하고 예방접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이 방송을 다 꼭 보셔서 우리나라는 우리 왜 퇴치 선언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네. 지금도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아직요?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유입이 되는 홍역 환자라도 한꺼번에 너무 명수가 많아지면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홍역 환자의 비율이 높아져도 네. 우리는 홍역 퇴치국가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이 타이틀을 잘 유지하고 홍역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인들을 위해서 홍역 예방 접종은 꼭 맞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